한 달 전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되겠지? 틀렸습니다. 퇴사 통보에 대해 고민된다면 이 영상으로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나가시기 전에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바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퇴사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된다예요. 애초에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은 바로 민법 660조 2항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회사에 한 달 전에 이야기해야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 우리들, 근로자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가 아무리 나 붙잡아 두려고 해도 한 달 넘으면 그냥 해지 효력 발생하는 거야.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퇴사 통보를 한 달 전에 해야 한다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관행인 거예요.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 인수인계, 현실적인 상황들로 인해 한 달 전 통보가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달 전 통보가 정말 정답일까요? 이건 상황마다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환승이직 할 때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환승이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챙기면 좋은 것은 이직할 회사의 연봉 협상, 처우, 입사일들을 모두 확정시킨 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현재 회사와 퇴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먼저 다니는 회사에도 퇴사 이야기를 해놓기 시작을 하면 이직할 회사랑 이야기를 할 때 협상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직할 회사와 일정의 조율이 가능하다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2, 3주 정도만 인수인계 하면서 정리한다고 통보를 하고 1, 2주 정도 쉬는 시간 리프레시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이직할 회사에 출근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혹 이직할 회사가 급하게 출근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회사의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약속하면 돼요. 나중에 레퍼런스 체크도 있고 대부분 같은 업계 분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이직할 회사 우선으로 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를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들을 해 나가시면 돼요. 혹시 이걸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니던 회사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 같이 일할 분들에게 퇴사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미묘하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걸 느꼈었어요. 이제 너 갈 데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올 거잖아. 분명히 그전에는 오히려 꼭 너가 필요해 와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뉘앙스가 조금 나오다가 한두 주가 지나고 나서 계약한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와, 그때 좀 사실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긴 했었어요. 다행히 그 조건 그대로 확정을 시키긴 했지만 절대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직 없이 그냥 퇴사를 할 때는 사실 조금 여유로운 만큼 한 달 전 통보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인수인계를 해서 회사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거고요. 같은 업계 혹은 동료분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혹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행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고향에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1주에서 3주 전 통보도 괜찮아요. 꼭 1개월 전이라는 것에 발목을 잡혀서 우리 시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지는 마세요. 가끔은 회사 후임이 올 때까지 있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두세 달을 막 이야기하는 악질 케이스들도 있던데요. 이건 그냥 단칼에 거절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한 달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퇴사 한 달 전에 꼭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 곳들도 가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 계약이나 회사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니까요. 게다가 손해배상을 입증한다는 것도 사실 실무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악감정을 가지고 굳이 변호사나 노무사를 써서 굳이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 손해니까요. 아마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도 처음 상사한테 퇴사 통보를 할 때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왠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한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기까지 사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대기업, 외국계, 공장, 중소기업 여러 번 퇴사를 경험을 하면서 항상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대기업을 퇴사를 했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백수 생활을 했어요.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던 거죠. 다들 퇴사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 회사에 있을 때는 확실히 변화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했을 때는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성장을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퇴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기 위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복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시작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걸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선택권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도 했고요. 퇴사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퇴사를 고민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